쓰러지면서 건물 9층 높이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허위 진료 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병원 직원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학생 자살 사건으로 이어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부교육감이 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장수에서 가야시대 수장층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발굴돼 장수군이 발굴 조사에 나섰지만 발굴 조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층 건물에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수십 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작업 반경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크레인을 늘리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 차량이 들리는가 싶더니 수십 미터 길이의 크레인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놀란 행인들은 걸음을 멈춥니다. 긴 그림자가 공터 위를 덮치자 컨테이너 박스가 종이장처럼 구겨집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주의 한 상가 9층 높이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래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오래 놀다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막 돌도 떨어지고 한대요. 이 사고로 크레인 바구니에 타고 있던 52살 이모 씨 등 근로자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크레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작업 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보시다시피 크레인이 완전히 쓰러졌는데요. 이 때문에 안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은 작업 반경이 25m밖에 되지 않는 차량으로 무리하게 높이를 올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작업 반경이 25, 직선거리 25m예요. 이게 도로면서 하늘까지 25m가 안 돼. 작업을 하려고 했으면은 이보다 더 큰 크레인을 가져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욕심을 내고. 또 도로 점용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수칙 준수 등 관련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허위 진료 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천만 원을 챙긴 병원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보험금을 독촉하면서 보험사 직원에게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블랙 컨슈머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험사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56살 황모 씨는 치료를 예약하고 카드로 결제한 뒤에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치료와 카드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치료를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또 질병 치료를 받았는데도 다친 것처럼 보험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보험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나 때릴 때? 시장 다 다니고 싶어 그래? 황 씨는 보험 사기에 가족도 동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3년 동안 보험사에 1,200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5,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는 보험사가 청구 서류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뿐 취소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민원인들이 보험 청구를 하면 각 보험사는 서류상의 하자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황 씨의 보험 사기는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다는 보험사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와 가족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 안에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학생 자살 사건으로 이어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신해 교육계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끔찍한 비극의 배경에는 학교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원들은 여중생이 자살하기 전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음에도
학교에서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방에 힘쓰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원인 파악에 나서는 뒤늦은 대처가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교사와 학생의 자살, 교사 성추행 등 교육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공감 능력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법률적인 책임에 앞서서 정말 전국교육의 수장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교육자로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도민 여러분께 이런 건으로 정말 상심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학교 폭력, 자살, 성희롱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모습으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은 학교폭력 상담기구인 위센터의 활성화, SNS를 통한 신고와 예방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식민 잔재이면서 군사 독재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학교 내 조회대 철거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게 일제 잔재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치워야지 않나. 전북교육청은 학교장 회의를 거쳐 도내 400개가 넘는 초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조회대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일 부안여고와 상서중, 서곡중 등 각종 무리를 일으킨 학교의 책임자를 불러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처럼 이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차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립산림치유원과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3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는 21억 원으로 719억 원인 경북의 3%에 불과합니다. 고창군은 심각한 원전 피해를 보고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해 400억 원의 지방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큰 차별을 받은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부에게 지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에 국립형으로 예타도 마쳤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입니다.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세를 늘리려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기관을 추가로 유치해야 합니다. 시즌2는 시즌1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추후에 혁신도시로 이전할 150여 개의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피해를 겪는 고창군에 최소 200억 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배분하려면 원전 비소재지에도 지방세를 주도록 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적폐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차별 또한 심각한 적폐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도민 2명 가운데 1명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명 가운데 7명은 전라북도가 여전히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를 이수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전북 도민들에게 이 대회가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11.2%,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42%로 2명 가운데 1명은 긍정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조사 대상의 74.6%는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꼽은 응답자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와 대기업 유치가 각각 25.7%,
인사와 공공기관 유치, 새만금 등 현안 해결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이 차별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과 도세가 약해서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족이라는 답변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호남에 주는 중앙정부의 혜택이 광주 전남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13.2%,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50.2%로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전북목 찾기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서 전북목 찾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묻자 국가 예산이라고 답한 사람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유치와 대기업 유치가 각각 23.9%, 새만금 개발이 23.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외부 기업 유치 등이 1, 2위로 꼽혔습니다. 2017 전북도민의식조사는 전북애양운동본부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전라북도에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가야시대 철의 왕국으로 불리던 장수에서 수장층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장수 지역에서만 이런 가야 유적이 340여 곳에 이르지만 발굴 조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0년 전 완만한 구릉 위에 조성된 가야계 무덤입니다. 강가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 1m 깊이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기다란 주석곽 양 옆엔 부장품을 묻은 작은 무덤 2기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무덤 안에서는 철제 마구리와 검, 항아리 같은 토기 등 1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특히 알파벳 F자 모양의 제갈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가야 유물로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근본에 출토된 F자형의 판비 제갈멈치는 고령이나 함안에서 수장층의 묘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여서 이 피장자의 신분이 높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물 같습니다. 제철 유적과 봉수대 등 다양한 가야 유적을 갖고 있는 장수군은 발굴 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는 340여 개의 가야 유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가야 유적을 조사 발굴해서 역사성을 규명하고 세계遺産 등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장수 동촌리 일대에만 80여 기의 가야계 고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건 단 3기뿐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무덤 역시 오래전 도굴이 이루어진 데다 다른 고분들도 경작과 묘지 조성 등으로 대부분 훼손됐습니다. 철의 왕국으로 불리는 장수가야가 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 조사와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회 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라북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갖고 전주 역사 개선 사업 등 60대 주요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상임위를 전담해서 국가 예산을 4,5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연기금 전문대학원 등 현안 관련 법안의 재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책협의회에 이어 추미애, 안철수, 홍준표 등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세계 잼버리 대회 지원 특별법과 국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과 관련한 시민 토론회가 군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해마다 5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인근 대형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환자 보호를 위해 군산 지역의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이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았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0도 등
17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돼 춥겠습니다.